사실 손기록이 좋은지 디지털 기록이 좋은지 논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뭐가 좋은지 따지기보다 일단은 어떤 방식이라도 기록부터 하고 볼 일이죠. 더 나은 기록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할 때 상황과 목적에 따라 더 유용한 필기법이 있을 뿐입니다. 다만 주위를 둘러보면요, 디지털 방식의 기록이 갈수록 맹렬하게 그 세를 넓혀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논문이나 책 쓰기 등의 편집이 동반되는 장문의 글쓰기를 하는 데 있어서 펜과 노트를 사용한다는 것은 대단히 비효율적인 방법이죠. 또 간단한 메모를 하는데 가방을 열어서 노트를 꺼내고 펜을 들어 기록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귀중한 메모를 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냥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에 쓱쓱 메모하거나 음성으로 녹음을 하면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떤 상황에 손기록이 더 나은지 그 예를 들기가 쉽진 않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기록 전성시대에 손기록의 설 자리는 갈수록 협소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기록은 그 영역이 축소되기를 거듭해서 이제 우리가 주로 하는 손기록은 수강할 때 프린트물에 표시하거나 단어 공부할 때 연습장에 반복해서 쓰는 정도의 그런 부차적인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러한 형국에 어떤 손기록의 의의를 역설한다는 것은 약간 뜬금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태에도 여전히 노트를 펴고 펜을 들고 느리게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쓰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대부분은 창조적인 일을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여전히 머릿속에 자기 생각을 꺼내고 머릿속에서 자기 생각을 꺼내고 다시 가다듬는 도구로 펜과 노트를 사용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발전에 기여하는 분량을 생각하면 그 소수의 영향력은 절대 적지 않은 것이죠.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인 셰릴 샌드버그는 자신의 책 리닌에서요, 나는 해야 할 일 목록을 챙기기 위해 늘 노트와 펜을 가지고 다닌다. 마치 석판과 끌을 가지고 다니는 기분이 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경건한 의식을 수행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이런 불편한 노동을 하는 것일까요? 아날로그적 감각이 다 그렇듯이 손기록 또한 사뭇 추상적이어서 그것의 장점을 일목요연하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몇 가지를 생각해 보자면, 첫째, 학습 효과 측면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흔히 손은 제2의 두뇌라고 불릴 만큼 뇌와 밀접한 상호작용을 하며 학습 효과를 강화하죠. 같은 강의를 컴퓨터 자판을 두드려 입력한 그룹과 필기를 한 그룹을 대상으로 강의 내용 테스트를 한 결과 필기 그룹의 학습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조사 내용을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손으로 기록하면 기록한 것을 이루는 효과가 있습니다. 똑같은 결심을 컴퓨터 내 파일에 타이핑하는 것보다 다이어리에 기록하면 훨씬 실행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아마도 어떤 실물로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에 숨겨진 기록보다 종이 위에 손으로 만져지고 눈에 밟히게 되니 결심에 대한 실행을 압박하는 힘이 더 클 것이고, 그래서 실행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째는 손기록은 전원에 대한 걱정이 없고 또 표현 방법에 있어서도 자유도가 더 높습니다. 기록 도구가 만약에 스마트폰 뿐인데 마침 배터리가 방전됐다면 더 이상 기록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노트와 펜은 여벌로 휴대하고 다니는데 별 부담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그 지면에 글씨든 그림이든 크게든 작게든 거침없이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 걱정할 필요 없이요. 자, 네 번째로는 손으로 쓰면 디지털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심리적 만족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손기록을 하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판을 두드리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것이 뭔가 나와 더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죠. 쓰면 쓸수록 노트에 쌓이는 결과물에 대한 뿌듯함이 더 짙어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자연스레 노트의 배 부분에 묻어나는 손때가 동이나 가죽 제품에 나타나는 은은한 고색 효과와도 같아서 더욱 애착이 가는 거죠. 이런 느낌을 극대화하려면
현대 필기구 중 가장 고전 스타일인 만년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만년필은 대부분 비싼 데다가 그리 친절하지도 않은 도구이지만 아날로그 감성이 짙은 필기구죠. 만년필은 다른 필기구와 구별되는 독특한 필기감이 있어요. 종이와 펜촉의 마찰력에 따른 서걱임이 필기 욕구를 자극합니다. 원을 그릴 때 옆 획과 아래 획을 그을 때 그 감각이 미세하게 다른 점 또한 마치 수동기어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 마냥 아날로그적입니다. 더구나 잉크 컨버터를 이용해서 잉크를 주입할 때마다 승용차의 휘발유를 가득 채우는 기분 마냥 뿌듯하기도 하죠. 자,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그냥 괜찮은 만년필을 손에 준 그 본새만으로도 끄적이는 맛이 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 4가지 손으로 기록하면, 아날로그 기록을 하면 더 좋은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손기록의 활용 범위는 여전히 좁죠. 제 경우를 생각해 봐도 손기록이 제가 하는 기록물 총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는 듯합니다. 그 10%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아요. 경험에 의하면 필기는 초기의 아이디어를 스케치할 때 생각을 자유롭게 휘저겨낼 수 있어서 유용하더라고요. 또 노트와 펜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급히 적는데 더 편리하죠. 그래서 잠잘 때 머리맡에 펜과 노트를 놔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스마트폰을 놔두는 건 메모한답시고 다른 일에 한눈팔 가능성이 크고요. 무엇보다도 블루라이트와 전자파가 숙면에 해롭습니다. 손필기는 각자 다른 글씨체 때문에 공적 기록보다 개인 기록에 더 맞죠. 그래서 보안을 챙긴다는 전제하에 일기를 손기록으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누적해서 쓰다 보면 내가 지닌 것 중에 일기장만큼 뿌듯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록은 쓰는 그 자체로도 효과가 있지만 다시 들여다봐야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쓴 기록을 다시 들여다보지 않으면 반쪽 기록 효과밖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손으로 쓴 기록은 디지털 기록보다 열람 효과가 더 크죠. 눈물 자국은 당시의 슬픔에 와락 다가서게 하고요. 그리고 또 지면에 있는 땀 자국은 여름날의 어떤 분투를 웅변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흐트러진 글씨체는 정신건강이 되었든 육체건강이 되었든 모종의 흐트러진 상태임을 고스란히 또 드러내기도 하고요. 저는 수시로 예전에 쓴 오늘 날짜 주변의 기록들을 열람해 봅니다. 1년 전, 5년 전, 그때쯤 썼던 오늘의 기록을 보면서 여러 느낌을 마주하기도 하는데요. 당시에 있었던 비즈니스 관련 일들, 또 만났던 사람들과의 주요 대화, 내 감정 기록들을 보면서 오늘의 나와 비교를 해봅니다. 그때 잘한 점을 보면서 자격도 받고 또 실수를 보면서 다시 배우기도 하죠. 이렇게 시즌마다 반복되는 일들을 통해서 때는 생각지 못했던 귀한 정보도 얻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기록 열람 효과까지 누려야 비로소 기록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상 말씀드린 아날로그 기록을 해야 할 5가지 이유. 즉, 첫째, 좋은 학습 효과를 위해. 둘째, 손으로 기록하고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 셋째, 전원에 대한 걱정 없이 기록하고 또 원하는 대로 쓰고 그리기 위해. 넷째, 디지털 기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만족감을 위해. 이런 장점들 때문에 아날로그 기록을 해 봄직하지 않을까요? 물론 디지털 방식의 기록은 지금 하던 대로 그대로 하고요. 아날로그 기록의 강점을 누릴 수 있는 상황에 한해서 이렇게 아날로그 기록을 보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아날로그 기록과 디지털 기록을 혼합하는 디지로그 방식의 기록으로 더 나은 생산성을 올리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